셋. Hola, somos Double 4 Highway Star Channel. 오리가도.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놀라지 말고 들어봐 줄래요. 자, 우리 더블테이프가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하이웨이 스타 채널 일단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할 것은 브라질과 한국의 차이 그리고 브라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10가지를 저희가 보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할 텐데 리액션. 네. 각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해도 되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냥 뭐 예를 들자면은 되게 많잖아요. 뭐 문화 차이 일단 우리 안에서도 그걸 많이 느꼈잖아요. 형한테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난 그냥 못 느꼈는데. 그래? 이 사람이 특이하구나. 맞아,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어. 문화 차이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제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잠깐 좀 브라질 여행을 떠난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우리의 문화도 있잖아. 지금 자기가 멘트 쳐놓고 자기가 혼자 뿌.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먼저는 잊지 마시고 하이웨이 스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바로 가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행동 뽀뽀와 허그예요. Yes, yes. 오 진짜. 이제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이 뽀뽀와 허그하는 것을 되게 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보통 한국에는 사실은 뽀뽀를 잘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인 사이들끼리 이렇게 하죠. 근데 뭐냐면은 인사를 할 때도 인사할 때 안 하죠. 인사할 때 친구들이랑 인사할 때도 얼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양치 무조건 해야겠다. 허그 왜냐면 이게 스킨십도 스킨십인데 사람이 체온이 느껴져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친근함을 느끼는 거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런 씬들이 많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제가 봤을 때 많이 개방적이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되게 그게 막 잘 안 보이고 막 그랬어요. 손 잡는 것도 막 뭔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근데 허그는 진짜 좋아해요. 저는 제가 보면 아직 내 너한테는 안 하지. 네, 저한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나 동생들 보면 무조건 안고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안 해요. 우리 애들 빼고. 왜 그래요? 저희의 체온을 우리 느끼고 싶지 너무 않아요.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역시 문화 차이가 좀 크네. 우리나라 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꽁냥꽁냥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이게 좀 과감한 게 좀. 좋아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케이. 넘버 2. 자, 행동 넘버 2는 콘서트 관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콘서트 관객. 네. 브라질에서는 관객들이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를 되게 국놀처럼 대한다고 우리나라도 하더라고요. 국룰인데. 그러니까요. 한국에도 이거는 있는데 되게 비슷하네요. 떼창. 네, 비슷해.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랬나요? 제가 한국에 오래 있지 않았어가지고. 네, 한국은 그게 원래 그랬었어요. 네. 한국이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심하게도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저희도 어쨌든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했었었고 남미 가서도 했었었고. 그쵸. 근데 한국에서 했었을 때는 그렇게 즐겨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남미처럼 모든 노래들을 막 엄청 크게 막 Always missing you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 그건 이제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한국에는. 우리가 조금 아직 그게 좀더 그래도 100명 정도의 우리 한국에도 팬분들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계세요. 계시긴 한데 남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막 되게 막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어떤 그룹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팬들의 색깔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밴드라던가 막 그런 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데 약간 아이돌 밴드 아니면 댄스 가수는 차라리 응원법을 했으면 그치, 했지. 응원법이라는 게. 떼창은 잘 없어.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팬들의 문화 차이가 좀 있어. 나라 차이보다는. 약간 사실 그거 응원법에 대해서 그 떼창에 대해서 사실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그 아이유 선배님이 하셨을 때 떼창 많이 하셨어요. 거기는 뭐 난리죠. 그쵸. 그러니까 느낌이 오잖아.
자, 행동 넘버 3. 어허, 오케이. 비격식. 비격식. Yes. 그 한국에서는 존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honorifics라는 게 존재하는데 브라질이나 남미에서는 없어요. 아예. 오. 아예 없어요. 야. 이렇게. 야가 있어요? 야, hey, or 그렇게는 안 hey you 하죠? 이렇게 하겠죠. do 이렇게 하겠죠. 헤이 이렇게 해요? do. 어른한테? 네. do 이렇게 하겠죠. 일단 이거부터가 지금 엄청난 브라차이야. 네. 어른한테? 라는 미국도 얘기하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잖아. 네. 그래 삼이- 미국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Sir 뭐. 그것도 이 당연히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격식이잖아요. 격식이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 Sir? 그냥 존칭. 네, 그냥 약간 아저씨 이렇게 명칭 하는 거죠. 정도? 명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동양권 나라 말고는 잘 없죠 다, 그런 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브라질만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낯설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3인칭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더 잘 흔히 익었나 그 봐.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저희 매니저 형 계시면은 이렇게 하겠죠. 뭐 이름을- 이름만 부르겠죠. 근데 이게 뭔가 난 좋은 거 같아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막대하려고. 아니 약간 막이 하나가 없는 느낌? 아무래도 근데 위아래가 그 있다. 안에도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는 있겠죠. 근데 이게 존중을 알지. 에티켓이라는 게 그치, 그치. 그런 리스펙은 게 하겠지만 있지. 우리는 약간 근데 어려워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중요하잖아. 우리는 위아래 어려워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이런 문화가 좀 익숙한 게 어릴 때 교회에서 EM 부서에서 계속 있었단 말이야.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분들이나 1.5세, 2세 이런 친구들이 한 그 예배 부서인데 거기에서 막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친구가 막 40살, 막 30살 막 누나야. 근데 그냥 우리 프렌드야. 약간 이런 개념이 어릴 때 뭔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게 되게 근데 그런 거 좋은 거 같아. 우린 다 친구 약간. 뭔가 이게 막 우리나라는 되게 나이가 어쨌든 같아야지 뭔가 친구고 그 위에는 뭔가 어른 내 밑에는 뭔가 동생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런 비격식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좋지. 맞아, 더 좋지. 그럼 할아버지랑 드시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없겠네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앉기 전에 앉지 않고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숟가락을 놓고 전혀 오히려 그런 거 하면 좋아해 주겠네. 좋아하긴 하죠. 근데 막 근데 리스펙 해주는 굳이 거다라고 안 해요. 느껴요. 더민 느끼죠. 근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엄청 불편하죠. 왜 왜 날 이렇게 친구처럼 해? 대하지 이렇게 않지? 해? 왜 날 친구처럼 대하지 않지? 내가 덜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어디 형한테 메롱을 해. 비격식. 오케이. 자 행동 넘버 4는 시간 시간 엄수에 엄수. 대해서인데요. 브라질에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나 사람들이 이거 되게 진짜 많아요. 충격이었어. 나 되게 이거 남미 많아요. 투어 갔을 때 들었던 것 같아. 그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녁 6시에 파티를 한다. 음. 친구들이 파티 6시에 하자라고 하면은 보통 8시 에? 8시에 정말 참여를 하고 저랑은 잘 맞지 않는 8시에 참여를 하고 윤수는 이제 6시부터 왜 안 오지? 전화 아니, 돌리죠. 나는 전화 돌립니다. 5시 이제. 45분에 도착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전화 돌려. 오고 있지? 5시 45분에 가서 오고 있지? 그 뭐냐 케이팅 돼 있는 음식들 다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먹고 언제 오는 거야? 그치.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한 6시 반쯤 되면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왜 안 오지? 이러면서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브라질 사람들은 그런 굉장히 문화. 흔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약간 그런 약간 배려가 있는 거죠, 사실. 좀 친구로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배려라고 하기엔 2시간 배려라고 네.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문화. 그러니까 문화인 거죠 그냥. 근데 아무래도 너랑 이게- 나랑 친하니까 조금 여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너 약간 편할 때 좀- 와 이런 거죠. 아무래도 약간 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파티가 음. 막 밤새도록 해요? 그럼요. 6시부터? 그럼요. 파티는 원래 밤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파티를 2시간 싹 하고 끝! 정리해! 이렇게 해요. Linda decoração. Eu adorei a decoração. Achei chique realmente. 특히 파티가 더더욱 클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 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남미에 있었던 경험들을 얘기를 하자면 분명 6시에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온 그 뭐지 그 학년이 다 오기로 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오기로 해서 한 파티였어. 생일 파티를 했어. 6시에 오픈했는데 생일 파티 그렇게 했구나. 네,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왔어요 사람들. 거의 왔죠. 재벌인데? 왔는데 많았어요? 몇 명이나 원 한결이 친구들이 왔어요. 오긴 있으면 했어요. 한 300명? 왔는데 뭐냐면은 6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파티를 주최하는 인원들은 6시에 있겠죠. 거기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10시쯤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와, 물론 8시부터 10시? 그러니까 7시, 8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밥 먹고 10시 영화편 보면 이제 오면 돼.
아니지. 그때부터 이미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밥도 근데 먹고. 이게 이 심리가 한국에도 있어. 있지. 아니, 뭐냐면 코리안 타임 있잖아. 잘 코리안 봐. 타임 아니, 뭔지 그게 알지? 아니고 동창회를 해. 특히 여자들은 아, 주인공은 늦게 도착한다. 늦게 가. 약간 그런 거지. 일부러 5분, 10분, 15분, 30분 늦게 가. 왜요? 그리고 왜 그래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맞아, 뭔가 그쵸. 그런 딱 주목을 받는 그치. 그 심리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음, 그리고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렇게 6시에 시작하면은 왜 10시 오냐면은 1차를 먼저 하고 같이 와요. 친구들끼리. 자기네 그룹들끼리. 이게 뭐 에피타이저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중에 진짜 문화 충격이에요. 그치. 완전 달라요. 그러면 친구들 그냥 친구들 약속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파티 문화 있었으면 약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힘들 것 같습니다. 그쵸. 힘들어하죠. 너는 파티 자체를 힘들어할 것 같아. 자, 행동 넘버 5. 오케이.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친밀함. 아까 전에 사실 그 뽀뽀와 허그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련돼 있기도 한데 이제 공공장소에서 인사할 때 뽀뽀와 허그를 많이 한다고 했었었고 이게 근데 인터넷에서까지 영상 통화 같은 거. 그치 아니면은 메시지 텍스트, 할 때까지도 텍스트. 이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메시지나 이메일 등 할 때 정해진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하겠죠. 여기 적혀 있는 뭐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베이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베이조스. 뽀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kisse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허그앤 키스. 하긴 kisses 뭐 이런 것도 있고. 빠이 뭐 그런 거. 네, 아브라소스도 그렇고. 아브라소스. 네. 그렇게 이제 모든 텍스트들을 이제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 와, 정말. 우리는 이런 거 없죠. 저희요? 저희? 뭐 예를 들면 한국은 뭐. 글쎄 안 하죠. 뭐 그냥 뭐 빠이. 근데 그거밖에 안 안녕 하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막 kisses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수고해 이러고. 넵. 바이. 네, 이렇게 수고해. 하겠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윤수 배상 이런 거. 아 너무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수고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베이조스나 그럼 아브라소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베이저스. 베이저스. 아브라소스. 소스. 약간 hugs and kisses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역시 외국 그 라디오 DJ들 답네요. 어떻게 키스 아시네요? 그 사연 보내면 항상 그렇게 인사해. 맞아요. 보내고. 맞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Thank you, 허그앤 키스. kisses 뭐 누구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혹시 내람된 말이면 키스스도 거기서 나온 건가요? 초콜릿이요?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럴걸? 어쨌든 네. 행동 넘버 6 밥과 콩. 배고파. yes. 브라질 사람들의 주식이 밥이랑 콩이라고 하네요. 어우. yes. 우리도 밥이죠. 예. 근데 거기에 특별하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소금과 양파, 마늘 등으로 이제 간을 먼저 해요. 쌀이에요? 밥 자체 흰쌀 밥에 밥을 이미 재울 간이 때? 되어 있는 거지.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페루에서도 그런 식으로 밥을 만들어 주셨었어요. 저희 그 이제 홈케어 해주신 분께서 그렇게 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머니가 만드는 한국식 밥 그리고 페루의식의 그 남미식의 밥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게 간으로 돼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맛있어요. 브라질뿐만 아니고 남미는 약간 밥에 간을 하는군요. 그쵸. 근데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제가 봤을 때는 너 이거 브라질에서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렌테카스. 렌테카스. 렌테카스라고.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먹는 것 그거 같아요. 먹었었는데 거기서. 먹었어요. 저희 우리 먹고 먹었었어. 왔어요. We ate it that there. Yeah. 저 실내에서 먹었어. 그리고 브라질에는 그 쌀이랑 연유랑 설탕과 계피로 만든 단쌀 레체 아로스 콜 레체라고 이거 하는데 몇 번 얘기했었는데 호원이 형이. 네네네네. 단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푸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리조또처럼 먹는데 밥이에요? 밥인데 달아. 연유랑 돼 있어. 조금 맛있어. 백설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밥이에요? 그게 밥? 밥이에요. 디저트로 먹는 흰쌀밥. 거예요? 네. 디저트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노이에. 너희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지. 저는 이제 국이랑 먹어야죠. 근데 맛있어. 된장이 저거 옆에 맛있어. 있어요, 아로스 콜 레체 맛있어. 한번 나중에 한번 투어 가면 얘기해 주세요. 먹어보라고. 알았죠? 도전해 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 과일. 과일. 이제 브라질에서는 네. 토마토를 채소를 일단 친다고 하네요. 보통 저희 한국에서도 토마토는 원래 채소라고 네, 하죠. 채소가 정이에요. 그쵸. 정의가 그래요? 되어 있는 과일 아니에요? 아니야, 채소야. 그래? 응.
내도 생각해 볼까? 아보카도는 과일 채소일까요? 아니야? 과일일까? 과일이요. 채소야. 난 나도 아보카도. 채소로 알고 아니 토마토는 채소로 내가 알고 채소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 과일 아니에요? 설마 이걸 몰라? 아보카도 한 번만 찾아주세요. 3 dias depois. 아 과일과 채소래. 그래서 과일 둘 다 돼요? 그래서 아. 파채류라고 부른대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이게 아예 채소로 정의가 됐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수입 채소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약간 과일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든 거. 아무튼 아보카도는 아보카도는 우리나라에서 아보카도는 과일은 과일이 아니지. 아니죠. 과일은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그치. 느끼는 그 감성.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아보카도를 주로 달게 해서 먹는다고 하네요. 설탕에 내 취향은 절이거나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뿌려 먹거나 디저트로 주스를 해 먹거나 물론 아보카도 주스 진짜 맛있잖아요. 전 아보카도 그냥 약간 고소한 맛으로 먹는 사람이라서 그거 이제 설탕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어. 진짜.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네, 열대 과일류에 속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설탕으로 찍어서 먹는다고. 저는 근데 원래 아보카도를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근데 많이 먹어요. 근데 브라질에서도 특히. 어때요?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탕이랑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먹어보질 않아서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 보통 음식이랑 먹는 걸 좋아해서 보통 아보카도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약간 좀 샐러드. 그리고 사실 이런 아보카도 이런 게 다이어트에 좋잖아요. 아니, 다이어트인데 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한 7, 8년 전 샐러드만 해도 아보카도 이러면 되게 좀 생소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이게 점점 한국에서는 문화가 점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이렇게 더 좀 깊게 들어온 거 맞아.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덮밥 같은데 많이 얹어 먹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덮밥은 저는 이제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지. 절여가지고. 맛있지.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거 한국에서 진짜 많이 먹어. 그리고 나중에 많이 국물 딱 먹어. 마시면 전통이 있죠, 그건 옛날부터. 기가 막히네. 딱 흑설탕이어야 돼요. 좀 바뀌었네. 맞아. 그래, 브라질에서는 조금 바뀌었네. 과일처럼 먹거나 주스를 해 먹는 게 드문데요. 오, 약간 채소로 먹는 거죠. 그렇네. 오케이. 신기하네. Next. 오케이. 자, 다음 행동은 샤워. 샤워 타임.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2번 또는 그 이상을 샤워를 한다고 해요.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럼. 굉장히 덥고 굉장히 열정 많고. 이거 많이 팔 것 같아요. 데오드란트 같은 거. 데오드란트 근데 발달했나요 그런 문화가? 진짜 이거는 약간 좀 사이드 스토리이긴 한데 TMI? 한국에서는 디오드란트를 안 써요. 그렇죠. 호원이는 잘 알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 어제 썼는데요. 항상 호원이는 샤워하고 나면은 소리가 들려요. 그럼 했구나. 한국에서는 약간 뚜껑 따는 소리 뭔지 알지? 뚜껑 따는 소리가 있어. 나 데오드란트 처음 받아본 게 뭐였냐면 내 10년지기 친구 고등학교 때 생일 선물로 뭐 여러 개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데오드란트를 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욕했어. 왜 나한테 여기 약간 이게 놀리는 그런 아. 느낌이야.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데오드란트가 막 대중화돼 있지 않아서. 대중화돼 있지 않지. 근데 저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왜냐면은 남미에서는 특히 뭐 브라질 이런 더운 나라에서는 특히 더욱더 되게 필수지. 그치. 그리고 스프레이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에서 향수를 잘 안 써요. 이걸 쓰니까 맞아. 냄새가 강해. 많이 나가지고 그 데오드란트 냄새가. 네, 세요. 그래서 제모 같은 것도 많이 하겠나? 그럼요. 그치? Where do you get from So, Brazilian Brazilian waxing. Brazilian waxing. 내가 Exactly. 그걸 물어봤어. Yeah. 왜냐면 expose를 많이 하니까 더운 그러네.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출도 많이 하고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어쨌든 샤워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다고 하네요. 나도 2번 할 때 종종 했어. 나도 여름에? 매일 2번 하는 것 같은데. 여름 아니어도 나는 꼭 씻어야지 그 찝찝함이 씻겨 내려가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 나는 상쾌함이 있는 사람이라서. 재미가 안 듣지. 나도 정말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요즘도 많이 씻지 않아요? 나는 여름 아니면은 굳이 2번은 안 하는 것 같아. 여름에는 손도 뭘 이렇게 뭐 만지잖아. 꼭 씻어. 너무 찝찝하고. 또 성격이 있는 거네. 오케이. 다음. 자, 다음. 9번째. 화장실. 마녀. Yes, 바뇨. 바뇨. 오케이. 브라질 화장실 변기 옆에는 항상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물도 한국에나 물론 한국에도 요즘에 많이 그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없어진 원래는 추세죠. 원래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변기에 이제 휴지를 버리고 물을 내리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무조건 옆에 쓰레기통에다 버린다고 하네요. 무조건 법 같은 법 건가? 같은 그러면은 기물 파손이라고까지 한다고. 네. 근데 한국에서도 변기에 내리는 게 얼마 안 됐죠. 그쵸. 왜냐면 막혀요. 막혀서. 그러게. 그리고 제가 어디 다큐를 봤는데 그 물티슈를 우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게 그 수도에 되게 안 좋대요. 하수도에 걸리는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변기에 놓고 내리는 거를 아마 나라에서 하는 걸걸? 우리? 아. 왜냐면 지하철 몇 호선별로 몇 년 전에 내가 한참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호선별로 이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이거 쓰레기통 없애는 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도 원래 다 있었는데 있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생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없애는 추세가 좀 있었던. 근데 약간 이거 반반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그 남미 나라 치고는 좀 휴지통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브라질이. 왜냐면 맞아. 그 미국 공항 같은 데 가도 거의 없었어. 없어요. 그래요? 칠레도 없었고. 생각해보면 없었어. 칠레도 없었고. 그냥 변기에 놓고 내리는. 없었어요. 근데 나 그런 게 좋아하는데. 그게 편하지. 그냥 변기통에 이렇게 넣는 게 그쵸. 저도 그렇게 편합니다. 맞지만. 자 마지막 휴가. 휴가. Vacation. Yes. 베케이션. 브라질 하면 뭡니까? 프리덤 아니겠습니까? 어허. 완전 자유의 카니발. 그쵸, 완전. 카니발 아닌가? 맞아요. 카니발 맞아요. 어쨌든 브라질 근로자들은 최대 30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엄청난 나라네. 네, 30일, 많이 1년에 받는 30일이죠. 그쵸. 그 외에 1년에 이제 공휴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종일이가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이제 카니발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카니발도 공휴일이에요? 그럼요. 완전 두 번씩을 휴가를 써도. 그럼 카니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못 갔어요? 제가 남미를 오래 살긴 했지만 브라질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브라질 어디가 상파울로? No. 그 폭포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 Yes. 좋았어요? 이과수 폭포라고. 이과수.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면은 원래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아르헨티나에서 그거 국경 차로 국경 넘어서 브라질에서 한 3일인가 있었어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폭포만 보고 왔어요? 폭포만 보고 왔어요. 브라질에서. 좋네. 네, 그래서 별게 느낌은 받았어요. 아 브라질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다르다. 완전 되게 트로피컬하고 되게 약간 그래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사람들이 근데 흥이랑 그런 게 많아서. 맞아요. 브라질 너무 가보고 싶어. 나도 브라질 흥도 너무 많고 놀 되게 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자유롭고 카니발 영상만 봐도 알잖아요. 완전. 아니 산마 축제 뭐 이런 카니발을 거 한 달 전부터 막 빡세게 준비한다고 엄청 그거 지역마다. 크게 하죠. 맞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브라질이 자주 등장하잖아. 그치, 많이 디즈니 거. 그거 그런 거 보면 리오 새. 리오. 맞아 리오야. 그거 보고 브라질 너무 가보고 싶다. 맞아요. 그리고 계약이랑 방학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은 방학을 뭔가 애매해. 괜히 뭔가 짧게 주려고 하는 느낌? 아니 그게 원래는 우리도 여름 겨울을 한 달씩 했었어. 근데 이제 봄 이런 게 생기면서 그다음에 주 5일제 도입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게 조금 그렇게 됐죠. 평일에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잖아요, 한국이랑. 그렇죠. 여름이 12월, 1월, 2월인데 그때 방학을 그렇게 이 2달 반 동안 방학을 하고 여름 방학을 그리고서 3월쯤에 이제 개학을 해요. 그리고 겨울 방학을 6월에 시작해서 한 8월쯤에 다시 개학을 해요. 되게 오래 해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맞지? 네. 그러니까 방학이 되게 이게 많이 없어. 1월, 2월은 방학이었던 것 이게 같아요. 졸업할 때까지 두 달씩. 채워야 되는 그 수업 일수가 있지. 일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 5일제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수업 안 했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약간 맞아. 그렇게 된 거지. 근데 30일 유급 휴가 너무 좋다. 그러면 한 달에 이틀씩 휴가 쓸 수 있는 거야. 나 그치. 군대 있을 때도 돈 받고 심지어. 2년에 30일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2년에 30일 쉬어요. 휴가 딱 주잖아요. 쓸 수 있는 거. 휴가 제한 있죠. 있죠. 어쨌든 리오 데자네이로 한 번이라도 가게 된다면 거기 가고 싶네요. 저는 그 예수님 상 계신. 이거. 거기 가고 싶네요.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저는 어디든 브라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휴가로 그 브라질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했었고 뭐 어땠어요? 이렇게 좀 문화 차이를 좀 느낀 것 같아? 네. 그냥 뭔가 브라질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좋은데. 나는 뭔가 쌈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낯설지가 않아. 그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뭔가 이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서 같지? 그러니까 그치? 문화가 서로서로 많이 스며드는 것 같아.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는 K-팝을 통해서 K-드라마나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또 많이 뜨는 게 K-뷰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뜨거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른 나라들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스며들었을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뭔가 이런 문화들이 되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형이야 동생이야 이랬을 건데 지금은 막 친구야 약간 막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내 진짜 친한 친구는 또 하와이에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화가 되게 익숙한 거야 사실 10년 지기 친구인데 우리보다 한 살 많은데 우린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남미 팬분들이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가 남미를 어쨌든 갔다 왔기 때문에 느껴봤잖아. 저도 조금 괜찮은 뭔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이건 조금 많이 다르네 이렇게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또 하이웨이 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브라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고 확실히 저는 1번 질문이 저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 봤던 광경이 두 커플들이 거리에서 뽀뽀를 했던 거를 계속 그 얘기를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약간 너무 옆에 친했어 있었는데 둘이. 진짜 약간 충격 먹고 그 당시에 막 얘기했었어 거기서 버스에서. 진짜 충격이었거든. 어. 진짜 충격이었어. 그럴 수도 있지. 공원 같은 데서 그냥 커플들이 많지. 이제 스킨십을 하는데 많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야 공원이 아니었다니까. 횡단보도였다니까. 횡단보도 그리고 해가 쨍쨍했어 그지? 사람도 많았고. 너무 근데 너무 흔한 일이라 그게. 근데 지금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충격이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브라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기도 했었고 저희가 함께 하이웨이 스타를 통해서 브라질 팬분들을 좀 더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인사드릴까요? 팬분한테 일단 스페인어로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스페인어가 될까요? 그럼 영어로 한번. Okay. So anyways, to Highway Star fans and also to the listeners,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us. We were Double Twin 4. I hope you guys enjoyed it and obrigado.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ouble Twin 4였습니다. Obrigado. 오브리가도.